이지혁이 한겨울 바람을 맞으며 멈춰선 이유는 단순했는데요. 아버지 이상철 옆에 서 있는 여자가 지은호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연한 마주침처럼 보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 여자랑? 이지혁은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났고 그 순간부터 마음속 질서가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 김다정은 아직도 머리가 무겁다고 했습니다. 뇌진탕 후유증이 남아있어서 조금만 소리가 커도 눈가가 찌릿해졌고 시어머니 조옥래를 떠올리는 순간마다 가슴이 툭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김다정은 티를 안 내려고 했고요. 나 괜찮아라고 말하면서도 손끝이 자꾸 떨렸는데 그걸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은 늘 이상철이었어요. 이상철은 정년퇴직 뒤로 집안일을 더 맡으려고 애쓰고 있었고 그 애씀은 고지식한 사과 같았어요. 말로 잘 못하는 사람이 행동으로 미안하다를 계속 말하는 느낌이었달까요? 김다정이 부엌에 서려는 순간 이상철이 먼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라는 말이었는데요.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김다정이 더 서러워졌습니다. 살아있는 가족을 붙잡아야 하니까 김다정은 눈물 대신 웃음을 꺼냈어요. 당신이 무슨 요리를 해? 라면 말고는 못하잖아. 그러자 이상철이 아주 드물게 작게 웃었습니다. 라면도 이제는 제법이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연 사람은 이수빈이었습니다. 이수빈은 평소처럼 밝게 누구세요? 를 외쳤는데 문틈 사이로 보이는 얼굴이 너무 익숙했어요. 박성재였거든요. 박성재는 손에 과일 봉지까지 들고 서 있었고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인사드리려고요. 말은 차분했지만 눈빛이 이상하게 결연했어요. 이수빈은 순간 머리가 멈춘 듯 했어요. 오빠가 왜 여기? 이수빈이 당황하니까 김다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김다정은 원래 사람을 따뜻하게 맞는 편이었고 특히 박성재는 이지혁의 친한 친구로 알고 있으니까요. 김다정은 성재야, 어쩐 일이니? 하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이상철도 뒤에서 들어와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박성재는 더 단단히 마음먹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그냥 방문이 아니라 허락을 받으러 온 방문이었거든요. 문제는 그 순간 이지혁이 방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지혁은 박성재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성재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이지혁은 지금 가족이 너무 위태로운 상태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위태로움 속으로 어떤 변수도 들어오는 게 싫었어요. 특히 그 변수가 연애라면 더요. 이수빈은 밝고 애교 많은 동생이지만 손해보는 일을 싫어할 만큼 계산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수빈이 상처받는 모습은 이지혁이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박성재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기 전에 먼저 웃었어요. 지혁아, 나 오늘 밥 한 끼만 얻어먹자. 그런데 이지혁은 웃지 않았습니다. 너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와? 말투가 차갑게 떨어졌고요. 김다정은 급히 지혁아 하고 부드럽게 불렀지만 이지혁의 눈은 이미 박성재에게 고정돼 있었어요. 박성재는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나 허락 받고 왔어. 무슨 허락? 아버지한테. 그리고 너희 집에도. 그 말에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김다정은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이상철도 멈칫했어요. 이수빈은 더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와의 관계가 아직 정리된 단어로 가족 앞에 놓일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이지혁은 한마디로 정리해버렸습니다. 너 수빈이 남자친구라는 뜻이야? 이지혁이 그렇게 말하니까 박성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고개를 똑바로 들고 맞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김다정이 보여준 건 상처와 슬픔을 겪은 사람이 가진 특유의 단단함이었어요. 김다정은 박성재를 탓하지도 이수빈을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길게 내쉬고 말했어요. 그래, 그럼 밥부터 먹자. 밥 먹고 얘기하자. 김다정은 집이 무너지는 걸 막는 방식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큰 싸움은 밥상에서 터지면 더 깊게 패이니까요. 이상철은 분위기를 살려보려고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메뉴는 내가 한다면서 재료를 꺼냈고 박성재가 얼른 따라 붙었습니다. 박성재는 요리를 해본 적 없는 티가 났는데요. 그게 오히려 이상철 마음을 풀어줬어요. 이상철은 야, 손 조심해라 하면서도 묘하게 즐거워 보였고 박성재는 아버님, 제가 배우겠습니다 라며 한 발 더 낮췄어요. 이 모습을 보는 이지혁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박성재가 점수 따는 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점수가 통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밥상이 차려지고 김다정이 잠깐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 냄새가 돌았거든요. 조옥래가 떠난 뒤 김다정은 집안이 텅 빈 것 같다고 느꼈는데 오늘은 그 텅 빈 느낌이 잠깐 덜했습니다. 이수빈은 밥을 뜨면서도 계속 이지혁 눈치를 봤고요. 이지혁은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결국 이지혁이 박성재를 향해 낮게 말했어요. 너 지금 이 상황이 재밌어? 박성재는 웃음을 지우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재밌어서 온 거 아니야. 나도 겁나. 뭐가? 수빈이 놓칠까봐. 박성재의 그 말은 가볍지 않았어요. 박성재는 금수저로 자랐고 회사 본부장까지 맡은 사람이지만 사랑 앞에서는 늘 비겁해질 수 있잖아요. 박성재는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으려는 쪽을 택한 듯 했어요. 짧게 만나든 길게 만나든 내가 수빈이 앞에서 도망가고 싶지 않더라. 그 말에 이수빈이 순간 숨을 멈췄고 김다정은 아주 미세하게 눈가가 젖었습니다. 김다정은 이런 말에 약해요. 누군가가 가족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순간 김다정은 그 말을 믿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은 가족을 지키는 게 말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책임이라는 걸 이미 너무 많이 배웠거든요. 이지혁은 결국 박성재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너 우리 집에 잘 보일 생각하지 마. 수빈이 상처나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며도 한 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더 잘할게. 잘해서 증명할게. 그 답이 이지혁을 더 열받게 했습니다. 잘한다는 말이 이지혁한테는 가볍게 들리는 약속처럼 들렸거든요. 밤이 깊어졌고 박성재는 돌아갔습니다. 김다정은 박성재의 뒷모습을 보다가 이상철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오늘 오랜만에 웃었어. 이상철은 잠깐 멈칫했는데요. 그 말이 기쁜데 또 아픈 거예요. 조옥래가 떠난 뒤 웃는 게 죄처럼 느껴졌던 사람이라서요. 이상철은 다정아, 너 쓰러지는 게 제일 무서워라고 말했고 김다정은 그 말에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버텨야지라는 생각이 그날도 김다정을 지탱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그날입니다. 이지혁이 보게 된 장면이요. 이지혁은 외출하던 길에 우연히 한 카페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 카페는 지은호가 매니저로 있는 곳이었고 이지혁에게는 마음이 복잡해지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상철과 지은호가 나란히 서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대화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은호가 아저씨라고 부르고 이상철이 은호야라고 부르는 순간 이지혁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남한테 내 얘기를 했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마음이 저기 가 있었나? 이지혁은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결국 들어갔는데요. 그 순간부터 가불이 바뀌었습니다. 평소에는 이지혁이 아버지 이상철에게 차갑게 굴었지만 지금은 이지혁이 먼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지혁이 묻습니다. 아버지, 지은호랑 아는 사이야? 이상철은 순간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상철은 원래 감정을 숨기는 사람인데 그 숨김이 들킨 표정이었어요. 지은호는 얼른 웃어보려고 했지만 이지혁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선배 아니, 지혁씨. 오해하지 말고요. 오해라고요? 이지혁은 그 말이 더 화가 났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니까요. 이지혁은 이상철을 집으로 끌고 오듯 데려왔고
집에 오자마자 다시 물었어요. 언제부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이상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니까 말 못했어. 내가 힘들면 그래서 아버지는 남한테 말해. 이 말은 사실 이지혁의 질투였어요. 아버지가 자기 속마음을 남에게 털어놓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배신처럼 느껴진 겁니다. 지은호도 그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짝사랑했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뒤로도 마음을 정리 못했잖아요. 그런 지은호에게 이상철은 아빠 같은 어른이었고 그 어른이 이지혁 걱정을 말해왔던 거예요. 지은호는 결국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혁 씨 사람은요, 얽히지 않은 사람 앞에서 더 솔직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저씨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이지혁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걱정해서라는 이유가 선명해질수록 이지혁은 더 초라해졌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차갑게 굴었는지 그게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지혁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전날 박성재를 보며 느꼈던 감정이 떠올랐어요. 박성재가 가족에게 다가가려 애쓰던 그 방식, 불편해도 얼굴을 들이밀던 그 방식이요. 이지혁은 순간 나도 저렇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지은호에게 향해 버렸어요. 이날부터 이지혁은 지은호가 있는 카페에 일부러 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커피가 필요해서였고, 그 다음엔 할머니 방을 정리하려고였고, 그 다음엔 인테리어 자문 같은 핑계를 댔어요. 이지혁 스스로도 알아요. 그건 핑계고 사실은 아버지 이상철과 지은호 사이의 연결을 확인하고 싶어서였어요. 동시에 그 연결 속에 자기도 끼고 싶었던 거고요. 비혼주의자라고 말해왔던 이지혁 마음이 점점 설명하기 힘든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더 힘들었습니다. 이지혁이 다가오면 기쁘면서도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가 먼저 튀어나와요. 그래서 지은호는 일부러 밝게 웃어버립니다. 선배, 또 오셨어요? 커피 중독 아니에요? 이지혁은 무심한 척 그냥 여기 커피가 괜찮더라라고 했는데요. 그 무심함 속에서 지은호는 자꾸 의미를 찾게 됩니다. 혹시 나를 보러 온 건가? 그 기대가 들면서도 동시에 스스로를 혼내게 되죠. 또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39화의 끝을 밀어올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지은호에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원래 이지혁의 친구로 이지혁 집을 오가던 사람이죠. 그런데 박성재가 지은호 카페에 들어오는 건 지은호 입장에선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이었어요. 더 문제는 박성재의 표정이었어요. 단순히 커피 한 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묵은 마음이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고 잠깐 멈췄고 지은호도 순간 굳었습니다. 원래 박성재는 지은호를 짝사랑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박성재는 지금 이수빈과의 연애를 가족에게 인정받으려고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은호를 마주하자 박성재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박성재는 스스로를 다잡듯 웃어보며 말했어요. 은호야, 여기서 보내. 이지혁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 마음이 진짜인지 알기 어려워졌거든요. 그날 각자 가슴에 다른 불안을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김다정은 여전히 버티고 있고 이상철은 아들과의 관계가 다시 흔들릴까 두렵고 이지혁은 아버지와 지은호의 관계가 신경 쓰이면서도 지은호가 멀어질까 불안해졌어요. 이수빈은 박성재가 진짜로 자신을 지키려는 건지 아니면 잘 보이려는 마음이 앞서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졌고요. 박성재는 이수빈과 지은호 사이에서 자기 마음이 갈라지는 걸 느끼면서도 그 갈라짐을 인정하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겁이 납니다. 그리고 박진석과 고성애 쪽에서도 조용히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성재가 뭘 하든 지켜보겠다는 태도지만 고성희는 다릅니다.
고성희는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데 익숙한 사람이니까요. 고성희는 속으로 계산합니다. 성재가 흔들리면 내가 다시 잡으면 돼. 그 계산이 다음 회차에서 어떤 칼날로 바뀔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39화는 결국 이렇게 끝나야 맞습니다. 상철과 은호의 인연이 들켰고 성재는 수빈 가족 앞에서 존재감을 새로 만들었고 지혁은 성재를 보고 배운 방식으로 은호의 공간을 드나들기 시작했고 은호 앞에 예상 못한 손님이 등장하면서 감정선이 다시 꼬이기 시작했어요. VODA. 그리고 시청자는 딱 하나만 남겨둔 질문 때문에 다음을 보게 됩니다. 박성재는 지금 누구를 선택하려는 걸까? 아니면 선택을 못하는 걸까?